안녕하십니까. 일리온 리서치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네, 요즘에 하반기 전망 다음 주에 쓰고 나오고 계시지. 네. 참. 사실 저번 주에 그 CBDC 성격과 현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갑자기 범위에서 인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인쇄를 하게 됐죠. 근데 하여튼 이게 무슨 가상화폐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CBDC는 약간 다른 개념 아닌가요? 뭐 가상화폐 그러니까 분산원장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요새 뭐 비트코인은 별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또 요새 세미나 갔더니 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메이저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 점심 먹는데 재미로 조금씩 해봤는데 뭐 그래서 다들 조금씩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예. 또 오늘 뭐 두루두루 최근에 세미나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도 얘기하시고 그냥 편하게 혹시 걱정하시잖아요. 최근에 익스럼스트가 혹시 이거 얘기하다가 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싫어할까 봐 방송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자고 했는데 쭉 한번 들어볼 테니까 시작하시죠. 예, 아무래도 요즘에 또 장이 워낙에 오를 때 하면 또 상관이 없는데 워낙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오늘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난 아직 안 모은 사람도 잘 모르니까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래요? 저기 저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그런데 이제 요즘에 시장 뉴스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워낙에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주가도 동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오르면은 사실 조정이 나올 때 조정폭이 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산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은 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일 5페이지? 예, 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맨 위쪽에 이제 계기를 봐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왜 처음에 CBDC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들도 그 페이스북에서 보통 리브라라고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죠. 리브라라는 이제 DM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DM으로 바뀌었는데 리브라라는 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중국에서도 우리도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뭐 나머지 국가들도 중국을 따라가지고 이 계획들을 조금씩 구체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좀 구역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하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이 조금 유사한 형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하고 중국하고 한국이 조금 유사한 형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누냐면 뭐 이거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난 전혀 이거 모르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일단 뭐 이게 순서대로는 말씀 뭐 겹치더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CBDC 아니면 비트코인 전부 다 합쳐가지고선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 기술인데 여기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밑에 바탕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별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동일한 블록체인인데 지금 이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SDR 혹시 달러 인덱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20%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로화 20%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실제 지폐에 대해 가지고 1대1 비율로 교환이 되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CBDC라는 거는 이 뭐 교환 비율을 어떻게 만들거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10,000원짜리 코인을 만들래 그러면은 10,000원이라는 거를 직접 발행하는 거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니까요. 우리가 쓰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디지털 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면은 그게 CBD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 순서대로 완전히 확연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투자를 하던 코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법적으로 정부에서 완전히 통제하는 코인을 CBD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정부가 규제하고 감독하겠다. 예, 그렇죠. 6페이지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OECD에서 전 세계 90% 정도 GDP 차지하는 중앙은행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데 매년 2017년 같은 경우에 CBDC 발행을 고려하는 국가가 한 65%에서 2019년에는 80%를 넘어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쇼텀이라는 게 1년에서 3년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2019년에 이 정도 숫자, 그러니까 6년 안에 전 세계 국가의 30%는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라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거는 베이징 올림픽에 정식으로 CBDC 발행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부에서 통제하니까 사실 이거는 예. 내가 잘 몰라서 카드도 이렇게 우리가 딱 긋고서 결제하잖아요. 예, 카드도 찍어서 결제하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그냥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거니까 예. 이게 무슨 그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이 높나요? 블록체인 기술하고는 관련이 높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은행에서 딱 이렇게 예.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결제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게 뭔 차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싸이월드 도토리를 갖고서 너희들 결제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게 중앙의 도토리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만약에 저는 보통 제일 포괄적인 의미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만을 놓고 얘기했을 때 뭐랑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 계정. 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그러네. 포괄적 개념입니다. 시중에서 저게 있다만 우리가 알고 있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예. 숫자로만 돼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 예, 그게 디지털 화폐의 가장 포괄적인 형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거 엄청나게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게 제로페이입니다. 제로페이? 예, 정부에서 발행한 그러네. 화폐인데 시장에 가서 아무데나 이렇게 바코드 찍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오케이. 예,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연준에서 사용하는 지급 준비금이라는 거는 디지털 화폐는 맞는데 단일 원장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뉴욕 중앙은행에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근데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거는 이거를 관리하는 계정이 굉장히 수많은 계정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같이 공조를 이룬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다 해도 좋은데 나는 잘 모르겠어. 예, 뭐 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뒤쪽에 있네요. 몇 페이지죠? 한번 네. 넘어갔다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연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던 거냐면은 요거는 근데 좀 이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파월 의장도 그렇고 옐런도 나와가지고 우리는 비트코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앙은행에서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는 CBDC 발행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CBDC의 부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발언인 겁니다. 이게 다른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CBDC는 할 생각이 있는데 예. 비트코인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 비트코인을 욕하는 거고요. CBDC는 저울질하는 겁니다. 언제 이거를 발행해야지 우리나라한테 최고의 이익이 오느냐를 저울질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건 BIS에서 나눈 기준인데 이 제일 옅은 색으로 음영칠해진 거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준금이잖아요. 이 밑에 양쪽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준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뉴욕 중앙은행들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그래가지고 딜러 애들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거를 일반 도소매업 개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계정을 넓히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CBDC라고 일반적으로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BDC 개념 자체는 그렇게 조금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왜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 좀 헷갈린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브라, 그러니까 DM이 제일 큰 유형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에서도 USD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1코인을 발행할 때 1달러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이냐면, 코인을 만약에 발행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코인 발행에 맞춰가지고 은행에다가 1달러를 저금을 해야 돼요, 예금으로. 그래서 발행된 모든 코인, 만약에 100만 코인이 발행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은행에 담보로 100만 달러가 들어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손실이 날 수 없는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 세 번째 줄에 보시는 크립토라는 거란데, 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일반적인 형태는 만약에 1코인을 발행할 때요, 이더리움 같은 걸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1코인을 발행할 때 은행 예금으로 잡아야 되는 게 1.25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담보로 잡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25%를 보통 더 잡아놓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가 버리면 청산을 시켜버려요, 코인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변동성을 50%는 견딜 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내는 게 스테이블 코인, 이 암호화폐 담보형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많이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리브라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나 아니면 테더가 발행한 것만큼 돈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니까, 여기 다이코인이라는 게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그 다이코인이라는 게, 보통 이런 암호화폐 담보형이나 이런 애들은 바닥에 깔고 들어가는 게 이더리움을 깔고 들어가거든요, 담보로. 그래서 한두 달 전에 보시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갑자기 비트코인은 못 오르는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사실은 어떤 차익 거래를 하기는 쉬운 코인은 아니고요. 오히려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코인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의 권력이 제대로 잡혀 있는 미국이나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진짜 질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페이지 봐주시면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표지 보시는 것처럼 이미 올해 1월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했을 때 법적으로 뭘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맡겨가지고서는 자료를 낸 상태고요.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6월이죠. 다음 달부터 CBDC 모의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가상환경 테스트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예측이기는 한데, 왜 이거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 개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본원 통화를 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미국과 같은 QE 방식의 그런 유동성 증가를 정책으로 펼칠 수가 없다라는 게 조금 부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CBDC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특히나 이런 경우가 제일 예시가 잘 맞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코로나 지원금을 국민들한테 한 방에 국민들 계정으로 CBDC로 쏴줘버리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든지 MMT네? 그죠. MMT 쓸 수 있는 방식 중에 이 들어보니까 갑자기 MMT가 딱 떠오르는데, 환율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면서 쓸 수 있는 방식 중에 우리나라가 하나가 쓸 수 돼요. 있어요, 이거를? CBDC가 들어가면은 그게 뭐 아니 무조건 이게 정부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어떤 정부든지 간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패가 늘어나고 정책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MMT인지 아닌지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책의 도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정책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3페이지 봐주시면은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이런 부분이 저는 유럽, 특히 파리가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 CBDC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사실 페드하고 ECB는 이거 양축 같습니다.
총자산을 늘린 게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같이 늘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M2 증가율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QE 정책을 펼칠 때 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 개정, 그러니까 뭐 이거 어느 정도는 전자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무지하게 늘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MT의 성격의 정책을 쓸 수가 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ECB의 화폐 발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각국 중앙은행도 화폐 발행은 못하는 데다가 재정 지출을 한다라고 해도 화폐 발행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만약에 우리가 CBDC를 만든다, 아니면은 통합된 계정상으로 CBDC 유로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어느 정도 각 국가에서도 권한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뭐 5%만 되더라도 유로화를 각 국가가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꽉 막혔던 정책에서 어느 정도로는 유로화를 돌릴 수 있는 숨통을 트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는 게 유로존 국가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4페이지는 뭐냐면요. 제가 그 2019년 말 자료를 아마 보시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환율 전망 책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초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방송을 했을 때도 가상화폐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비트코인을 왜 그 당시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분명히 CBDC에 대한 관심들은 생겨난 상황인데 중국에서 CBDC를 만들었습니다. 위안화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유로존에서 그 유로화 CBDC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위안화하고 유로화를 뭘 기준으로 해서 서로 교환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정통적인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CBDC를 발행할 이유가 없죠.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이 CBDC라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달러가 최고로 강한 이 경제 체제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는 비트코인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CB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은 그 위안화와 유로화의 교환의 매개체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기관이나 아니면은 중앙은행 딴에서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모아보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지금 가격까지 오를 거다라고 제가 막 이 정도 속도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두 번째로는 분명히 교환의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심은 있을 거지만은 저는 그게 결국 마지막에 가서 교환의 매개체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뒤에 이제 비트코인은 금이 되기 어렵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비트코인이 마치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건 조금 뒤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에 봐주시면요. 금이라는 물건이 얼마나 오래된 물건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화폐의 처음의 최초의 시작은요,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 즉 금이나 은 같은 돈 같은 애들로 시작을 해서요, 걔네들을 지급을 보증하는 지폐가 만들어지는 게 그 금본위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금본위 제도에서 더 이상 이 지급 보증할 수 있는 내재가치 금속을 계속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을 통해 가지고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해 나가는 거를 현대의 통화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로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꽤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고 달러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금과 같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지만요, 비트코인은 한 번도 내재적인 가치를 가져본 적이 없고 다른 화폐하고의 교환의 수단으로서 사용돼 본 적도 없고요. 금은 원래 화폐였다. 예, 그죠. 원래 화폐이고 그 화폐였던 기간이 500년 이상 이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뢰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그 정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처음에 이제 2, 3년 전에 누군가 저한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비트코인은 금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이더리움은 은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전히 이더리움은 저는 은과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은이라는 물건이 사실 화폐로서의 기능도 했지만은 알고 보면은 산업 금속으로서 기반으로 깔려 들어가는 금속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애들이 이 기반 프로그램으로서 코어 프로그램을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잡코인 중에서 어떤 잡코인이 떡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예상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코인이 사용되든지 간에 사회에서 코인이 많이 사용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 코인이 많이 사용되고 분산 원장 기술이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결론적으로 저는 이더리움은 그 쓰임새가 조금 늘어나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긴 시간 장기 투자로 들어가신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더리움을 쓰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페이지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애가 OCC,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감독청에서 올해 1월에 나온 자료인데요. 미국의 민간 은행들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해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막을 생각이 크게 없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미국 중앙은행에서 걱정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진출해가지고. 그렇죠. 걔네들은 0.1%라도 흔들 수 있으면은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기축 통화든지 기축 통화든지 자기네 나라 단일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은 CBDC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싶은 애들이나 아니면은 지급준비금 같은 계정이 없기 때문에 지출에 있어서 방법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CBDC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데, 그게 유로존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게 흥미롭던데요. 기관 투자 유입에 대한 판단,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기관 투자 유입에 대한 판단이요? 그냥 맨날 요즘 기관이, 난 이거 사실 잘 몰라서 조용히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샀다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기관이 들고 있는 물량이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장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안 사요. OTC 시장을 통해서 보통 대량 거래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관 투자자 유입에 대한 판단이 뭐냐면은 OTC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eptember 2020년 9월 쪽에 september 쪽을 보시면은 이때가 극명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인데, 펀드 플로우 레이쇼, 그러니까 블록체인 거래소 입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래소 입출 금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개인들이 거래하는 거래소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동일한 september에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쯤 봐주시면 여기쯤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결국 얘기는 하나밖에 없죠. 장외에서 거래를 엄청 많이 한 거다, 돌린 거다라고. 장에서 팔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 상황에서 2020년 말경의 상황이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보면은 뭐냐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레이스 스케일이라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미국 기관에서 제일 많이 주문을 받는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OTC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세프템버 2020 보시면은 이때부터 그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기관이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 그러니까 그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장외에서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림이 나오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을 기관에서 어느 정도 담기 시작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20년 뭐 7, 8월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이 나왔으면은 사셔도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표상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될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25페이지에 그레이스 스케일 같은 회사도 지금 돈을 받는 거를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역프리미엄이 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잠깐 거래를 멈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기관 물량이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보는 지표고요. 보통 제일 저는 보고 싶은 지표가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지표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돈을 안 내고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지 이 지표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업데이트된 지표를 못 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못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인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이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저는 미래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애들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은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고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는 거는 밑바닥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오는 폭 자체가 사실은 기술적인 분석 이외에는 조정의 폭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시 조정이 나올 때는 사실은 저는 물탓이라는 말씀보다는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때 들어가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가상화폐 시장이 좀 버블적 상황 같아요? 아니면 뭐 일시적 조정 같아요? 저는 버블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원래는 좋아해요. 버블로 보면은 그렇게 뭐 밀렸을 때 사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밀렸을 때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때나 보시라는 말씀이죠. 밀릴 때 사시는 게 아니라, 싼 가격이라고 밀리고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말 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굉장히 싫어졌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사이에. 왜냐하면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선구적인 인물이고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하는 행동은 사실 돈놀이 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사람들 한마디에 그 정도의 급변이 나올 수 있는 자산이라면은 도대체 뭘 믿고서는 그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거냐라는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 기관 물량이 어느 정도는 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투자를 하셔도 저는 결코 늦은 타이밍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는 거죠. 뭐 사실 제가 원래 자료를 썼던 목적인 기관이 CBDC를 왜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CBDC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자료 목적과는 다른데,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서 받는 질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비트코인이 빠지면은 주식으로 많이들 오겠네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으로 갔던 많은, 그러니까 꽤 이 건실한 물량들은요 뭐냐면은 인플레 해지 성격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인플레 해지를 주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주식 시장이 오를 거다라는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 다른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건실한 물량이 아니라 조금 안정적인 물량이 아니라 진짜 단타를 노리고 들어간 물량이라고 한다면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도 그게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은 테마주나 아니면은 단타를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려운 자금일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냥 들었는데 아무튼 일단 느낀 거는 뭔가 여러 가지 좀 법적인 것도 생기고 규제도 생기고 이래야 이걸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너무 시작 단계. 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엔젤 투자나 아니면은 왜 신규 스타트업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그 사업 계획서를 회사를 한 몇십 개를 쫙 늘어놓은 다음에 제일 매력적인 거 하나 골라가지고 돈 투자해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투자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뭔지를 걸러내는 거는 진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새 관심들 너무 많으시고 어디 가도 다들 조금씩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하여튼 저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풀리긴 했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좀 지나봅시다.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